아포스톨 김이사님은 날 좀 보소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한번 날 좀 보소 우리 민요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넷.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옹지석달 꽃보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성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뱅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은 좀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식 얘기. 음식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먹을 게 이제 막 귀했던 시절에는 거의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뭐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고, 그쵸? 겨울에 이제 다 먹을 거리도 다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걷어들이지도 않아서 먹을 거 진짜 없던 시절에 보릿고개다 뭐 이런 얘기,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텔레비전 자주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틀면은 채널 중에 한 절반은 먹는 거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요리를 하고 또 뭐 먹는 것 누가 많이 먹나 이런 방송도 하고, 예전에 그런 방송 있었나요? 누가 많이 먹나. 요즘에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방송이 되는 시기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은 먹는 거에 엄청 이제 어르신들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원장님도 섬기는 게 어떻게 잘 섬기는 거냐, 어르신들을 잘 먹이는 게 잘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밭에 막 10몇 가지 되는 음식 재료들을 쫙 지금 심어놨어요. 여기 뒤에 나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뭐 심겨졌는지 유심히 한번 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심겨져 있어요? 감자, 옥수수, 고추, 호박. 이제 4가지 나왔어요. 예? 가지, 예. 마늘, 파, 열무, 상추, 아욱도 있어요. 아욱. 예, 또 부추도 있었어요.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어요. 오이도 있고, 콩도 있고, 예, 콩도 있고. 뭐 엄청났죠? 요 닭장 뒤로 돌아가면은 삼산도 있어요. 산삼도, 장례삼, 삼도 있어요. 삼도. 언젠가는 우리가 삼도 맛볼 날이 있을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육모초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료들을 원장님이나 이 센터의 부원장님이나 이 가족들이 이거 잘 가꿔서 이거 잘 시장에 내다 팔아 돈 벌라고 지금 가꾸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여기 맛있게 한 끼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저 부원장님하고 저 김순신 팀장님이 상추, 오이 막 잔뜩 따갖고 오시더라고요. 맛있게 해드리려고 한 끼라도. 그래서 그 정성이 아마 음식을 맛을 좌우하는 아마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음식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니까 제국이 로마 제국이나 뭐 아니면 뭐 징기스칸이 동양에서 서양을 점령하고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같이 더워지는 시기에
음식에 대한 추억들이 어르신들도 다 있을 거예요. 오다가 잠깐 제가 미순 어르신하고 얘기했는데 이처럼 여름에 더울 때 가족들을 위해서 보양식을 뭐 해드리세요? 자신 있게 그랬더니 우리 미순 어르신은 들깨탕을 해주신대요. 들깨탕. 들깨탕 아시죠? 저희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늘 이맘때쯤 되면은 장어탕을 해주셨어요. 장어탕. 근데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장어탕이. 장어를 일일이 갈아서 뼈 없이 채로 채서, 그리고 머구대라고 그러죠. 옥순 어르신 머구대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머구대. 머구대 아시죠? 머구대. 예. 머구대, 고사리 뭐 이런 거 잔뜩 넣어서 이게 가족들 보양식이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 춘자 어르신은 아구찜 만드는데 참 재주가 있다고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추억의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앞에 앉은 대심 어르신은 어떤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은 굉장히 흔한 음식이 됐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귀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김이에요. 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겨울에 김을 꺼서, 저희가 5남매인데 1남 4녀거든요. 제가 유일한 남자고 다 여자, 누나 둘, 여동생 둘인데 어머니가 김을 꺼서 가족들한테 한 장씩 배급을 해줘요. 한 장씩. 그래요. 그날 배급량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특별히 누나들, 여동생들 모르게 뒤로 한 장을 쓱 저를 줘주셨어요. 저는 2장. 특별히 김 2장 먹었어요. 그래서 그 김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김이 왜 김이 됐을까요? 아시는 분? 김을 왜 김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김을 왜 김이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1654년에 그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김 양식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성을 따서 김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만약에 홍씨성을 가진 사람이 양식을 성공했으면 홍이다 그랬을 거예요. 홍. 그렇죠? 우리 원장님 같이 예를 들면 성이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 김을 양식했다. 그 양식을 성공했다 그러면 아마 조라 그랬을 거예요. 조. 오늘 뭐 영양밥에 좀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김이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추억이 있는 음식이 저는 귤이 있어요. 귤. 지금은 귤이 굉장히 흔한 음식이죠. 뭐 시절 구분 없이 귤이 나와요. 사시사철만. 그때는 겨울에만 돼야 맛볼 수 있는 게 귤이었거든요. 그것도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지 맛보는 음식이었었어요. 도저히 맛을 볼 수 없는 과일이었는데 제주도에 누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귤을 그것도 몇 개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개를 까서 저희 5남매가 나눠 먹었어요. 한 조각씩, 2조각씩. 그것도 한 조각씩 먹고 저는 아들이라고 2조각씩 먹었어요. 아들이라고. 늘 2조각씩. 한 조각 먹을 때. 자, 이런 이제 음식들의 추억이 많은데, 이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의 기본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그 재료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제 땅 얘기 하셨잖아요. 땅 얘기. 땅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 부자다. 이 땅 가진 사람이 왜 부자예요? 그 땅을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팔아서 땅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즘하고 개념이 좀 틀려요. 요즘에는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지만 예전에는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벼나 밀이나 보리 이런 거를 재배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귀족이고 영주고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아주 예전에도 중요했는데 저희도 지금 땅에 여러 가지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점심 때 메뉴 보면은 오늘 그 맛있는 그 돼지 불고기가 있어요. 그 돼지 불고기는 상추 쌈에 따먹잖아요. 그 상추가 이 텃밭에서 아침에 내내 우리 부원장님하고 손신 팀장님이 땀 흘리며 딴 상추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럴까요? 근데 그 상추 시장에 가서 사면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 따서 그걸 씻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게 드리는 사람들. 어르신들도 그걸 아시고 맛있게 드시면은 드리는 사람도 또 배가 되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늘 원장님 말씀하시는 잘 먹여야 된다 어르신들을.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저녁에는 제가 메뉴를 쭉 보니까 저 보면은 칠판에 메뉴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가다 오늘은 점심은 뭐 나오나 저녁은 뭐 나오나 오다 가다 한 번씩 칠판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그날 이제 메뉴가 있으니까 저녁 때 보니까 메뉴를 보니까 숙주나물이 있더라고요. 숙주나물 좋아들 하시죠? 근데 숙주나물을 왜 또 숙주나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숙주나물을 왜 혹시 아세요? 숙주나물 쑥갓 아니고 숙주나물. 얻는 변에서 그렇죠. 얻는 변에서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이 나물 중에서 제일 변질이 잘 돼요. 그래서 좀만 있으면 쉬어서 못 먹어요. 숙주나물은. 근데 왜 숙주나물이라 그랬냐? 이게 그렇죠. 야, 우리 대식 어르신 책을 많이 읽으셔갖고 너무 많은 게 마셔. 신숙주 세조 때 이제 수양대군 그쵸? 수양대군이 조카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 신숙주가 변절을 해가지고 그걸 도와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 변절장 신숙주 그래서 그 나무를 숙주나물이다라고 그랬대요. 잘 변한다 그래서 역사에 그래서 숙주나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숙주나물이래요. 근데 오늘 이제 저녁 때 나오는 숙주나물은 뭐 변질될 염려가 없어요. 금방 오늘 사다가 오늘 바로 이게 나무를 묻힌 거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게 어르신들한테 드려요. 뚜를 키워갖고 뭔가 이제 숙주나물이요 이게 맛있고 연하고 좋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었을까요? 뭐 이렇게 뭐 끓이고 삶고 또 뭐 예전부터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나는 대로 그대로 먹지 않았을까요? 뭐 생으로 그냥 먹고 고기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뭘 내가 굳이 안 잡고 뭐 안 가꾸고 해도 있는 거 그대로 따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서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이제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날거를 그대로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도 곡식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고 또 식물 같은 경우도 독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기술을 어떻게 또 습득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부드럽게 뭐 쪼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식 재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성한 어르신 오셨어요? 예, 어르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재료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왔는데, 자, 우리 생선도 음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생선도. 우리 저희 센터에서도 늘 생선이 나오죠, 반찬이. 생선 반찬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뭐 좋아하세요, 생선? 갈치 나올 때도 있고, 꽁치 나올 때도 있고, 조기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이제 생선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생선의 이름이 뒤에 치로 끝나는 생선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꽁치, 갈치, 멸치. 자, 뭐 많죠? 그리고 뒤에 어로 끝나는 생선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붕어, 오등어, 숭어, 농어 많죠? 이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 어로 끝나는 거하고 치로 끝나는 거하고. 맛있어서? 예, 이게 뒤에 이제 그 비늘이 있으면은 뒤에 치로 어로 끝난대요. 비늘이 있으면 생선에 비늘이 있으면은 붕어, 숭어, 뭐 고등어 이런 거 비늘이 있어서 어로 끝나고 비늘이 없으면 뭐 꽁치, 갈치 이렇게 비늘이 없으면 뒤에 치로 끝난대요. 근데
어도 아니고 치도 아니고 뜬금없는 생선이 하나가 있어요. 명태. 아, 뜬금없이 뒤에 이 명태가 들어가죠. 명태. 뒤에 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생선 중에서 저처럼 이름이 많은 생선이 명태예요. 저도 참 불리는 이름이 많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이사님, 선생님, 태신랑, 뭐 총무님, 뭐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만큼 불리는 호칭이 많은 생선이 명태예요. 명태. 명태 호칭 한번 아시는 대로 명태 있고 동태 있고 또 바짝 얼리면 동태죠. 반만 얼리면 코다리. 새끼는 노가리. 그리고 바짝 말리면 북어. 겨울에 햇빛 때 얼었다 풀렸다 하면 황태. 또 뭐 술안주로 나오는 먹태, 뭐 짝태,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명태라는 생선이. 근데 명태는 왜 어도 아니고 치도 아니고 명태가 됐을까요? 맨날 사람 그게 그 고려시대 때 그 함경도 관찰사로 가신 분이 이름 없는 어떤 생선을 먹었는데 굉장히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선에 이름이 없더래요. 근데 그 지방이 어디였냐면은 함경도 명천이라는 지역이었었어요. 명천. 예, 그래서 함경도고 명천에 앞에 명 따고 그리고 그 생선을 주로 잡던 사람이 성이 태씨였대요. 태씨. 태진아, 태연실, 뭐 태씨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명태가 됐대요. 고려 중기부터. 그래서 명태다라고. 굉장히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생선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이면수라는 생선 있죠. 이면수 맛있잖아요. 이면수는 왜 이면수일까요? 아시는 분? 이면수는 왜 이면수냐면요. 임면수라는 사람이 그걸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이면수라고 그랬대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대요. 임면수라는 사람이 그 생선을 주로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그 생선이 이면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어르신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음식 중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명을 딴 음식들도 많아요. 지명을 딴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전주 비빔밥. 또 뭐 있을까요? 영광굴비. 그렇죠, 영광굴비. 자, 우리 어르신 영광굴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광굴비. 굴비는 왜 굴비라고 그랬을까요? 굴비는 왜 굴비라고 그랬을까요? 굴비가 이제 그 조기를 어르신 말대로 바짝 말린 거를 굴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성포, 영광 법성포 굴비를 최고로 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굴비가 왜 굴비가 됐냐면은 고려시대 때, 이것도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때, 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겸.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권력에 이렇게 너무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란에 혐의를 두어가지고 귀양을 갔대요. 영광으로 귀양을 갔는데 거기서 그 굴비를 처음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를 귀양 보낸 임금이 생각나서 그 생선을 이제 진상했대. 임금님한테 진상을. 너무 맛있어서 굴비를. 근데 그 이름을 자기가 비록 귀양 와 있지만은 나는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살겠다. 그래서 비굴이라고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굴비 그러고 써서 올려 보냈대요. 그래서 굴비가 됐대요. 이건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재밌는 얘기들이 음식에 여러 가지 많은데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칠까 해요. 근데 이제 음식은 그 사람의 이제 재료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이제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음식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의 이런 시설들 중에 아니야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음식이 꼭 이 값비싼 뭐 재료를 사서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주 하찮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그걸 들어간 사람이 정성으로 그 음식을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하면은 그게 진짜 귀한 음식이 되고 임금님한테 진상 보내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늘 여기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 선생님이나 원장님, 우리 부원장님께서 늘 한 끼 한 끼를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를 하세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또 저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여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올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또 복날이잖아요. 7월 한 15일인가 14일이죠, 주희 씨. 16일인가요? 16일이 이제 또 초복되는데 아마 초복되면 원장님이 또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초복되기 전에 뭘 또 어르신들을 맛있는 걸 해드릴까 하고 또 궁리하실 거라고 또 기대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털 컸어. 자기 덜 컸어요?